김기호 대구남부교육청 교육장이 8일 푸른방송을 방문해 상호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달성군이 9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제22회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10일 대구시 상격청사 대강당에서 원스톱 투자지원단 협의체 협약식 및 실무지원단 발족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일 대구 로컬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스크린 바캉스 3 명성항우가 8월 13일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 라운에서 열립니다. 청량파리 소녀가 8월 16일부터 8월 23일 골목 실험극장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김기호 대구남부교육청 교육장이 8일 푸른방송을 방문해 푸른방송 조현철 상무와 임원진들을 만나 지역 교육 활성화에 상호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김기호 교육장은 푸른방송이 지역 교육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협조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조현철 푸른방송 상무는 지역민들의 취미생활 및 교육 프로그램 편성 등 지역 방송 역할 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상호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김기호 교육장은 푸른방송 5층 방송실에서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담 프로그램 촬영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숲체험 생태환경교육과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온라인 방송 특강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푸른방송과 협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9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제22회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하여 군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농업인들을 응원하고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먼저 식전 행사로 아랑고고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개해 선언, 감사패 전달, 공로증 전달, 대회사,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후계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신동윤 달성군 의회 부의장과 송정근 농협 달성군 지부장, 배한열 하원 농협팀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또한 같은 농업에 종사하며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자 양재림 다사협회 회원 외 23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있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표창에는 김대훈 햄풍읍 지혜사무장과 김성규 가창면 지혜사무장에게 수여됐습니다. 김강준 회장은 대회사에서 물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면 보다 나은 미래가 우리를 반겨줄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는 6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판 홍보 행사와 가족 수련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0일 대구시 상격청사 대강당에서 부지 공급부터 건축, 공장 등록 가동까지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신속한 원스톱 투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투자 지원단 협의체 협약식 및 실무지원단 발족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8개 구군 단체장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지역 내 신규 투자 시 대구시와 8개 구군,
그리고 6개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부지 공급 및 기반시설 지원,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인 대구시 원스톱 기업투자센터를 주축으로 기관장으로 구성된 투자지원협의체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부지 공급과 상하수도 전력 등 기반시설, 건축 환경 등 인허가, 입주 지원 및 금융 인력 등 지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업 투자 지원 컨트롤 타워인 원스톱 기업투자센터 내에는 기업 애로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 지원 기능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규제 개혁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 지원 업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일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로컬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건들바위역 인근에서 개최된 이번 로컬 네트워킹 데이는 로컬 크리에이터 간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선배 로컬 크리에이터 세미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장 투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남산제빵소와 피자사운드 등의 F&B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브레드 인 스마일의 윤수영 이사가 세미나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또한 브레드 인 스마일의 남산제빵소와 문화예술기업 딴짓의 대봉정, 보이드 갤러리, 대봉산책에서의 로컬 사업장 투어가 있었습니다. 한편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사업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한 대구형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민간 중심의 상생형 로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지역 내 우수 로컬 크리에이터 14개 팀이 선발돼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25년의) 역사의 명작, 새로운 역사의 시작, 뮤지컬 명성황후, 1896년 히로시마 법정,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고종을 대신하여 법정을 펼치던 대원군은 민자영을 고종과 혼인시킵니다. 대원군의 기세에 눌려 군주로서 권위를 갖지 못했던 고종은 친정을 선포하고 대원군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고종과 왕비는 개화 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당쟁과 어지러운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분의 계력으로 백성들의 원망은 커져가고 급기야 고대와 차별에 불만을 품은 구식군이 이모군란을 일으킵니다. 이모군란으로 피신했던 왕비는 청나라의 힘을 빌려 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청나라의 개입으로 조선 정복을 위한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일본의 관료들은 왕비를 장애물로 지적하고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의 암살 작전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봉선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조리극도 스릴러가 될 수 있는가?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삼은 부조리극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외면하며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는 지식층이나 시민사회를 냉정한 시선으로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동화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의 이면엔 언제나 우리 모두의 냉소와 잔인함이 깃들어 있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괴물로 이끄는 공포일 수 있음을 상기해보는 것입니다. 굳이 살인이나 죽음에 관한 직설적인 합법이 아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기시다 희곡상을 수상한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극작가 베스 야쿠 미노루의 작품이자 비일상적인 대화들이 품은 기득권과 지식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동화 원작으로 가미한 부조리극의 스릴러적인 요소를 접목하여 새롭게 대중들에게 다가갑니다. 추운 겨울밤, 평범한 중년 부부의 집으로 찾아온 한 여자가 자신이 바로 그들의 딸이며 성냥팔이 소녀였다고 털어놓으며 부부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다 여자의 남동생이 등장하면서 더욱 혼란과 공포가 가중되기에 이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골목실험극장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탄소 중립 주민 확산을 위한 지역 리더 양성 교육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7월 29일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 속 탄소 중립 확산을 위해 탄소 중립 지역 리더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지역 리더 양성 교육은 주민,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이해와 탄소 중립 시책, 생활 속 실천에 대해 현재 환경 이슈를 담아 환경 분야 전문 강사가 진행하며 달서 아트센터에서 매달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부모님과 함께하는 드론 캠프 개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6일 오후 3시 구청 2층 강당에서 달서구 진로진학센터 주최로 초등학생 및 학부모 20가족 참여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드론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아이들의 여름,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민선 8기 달성군수침 고율의 봉행 소식입니다. 현풍향교에서 지난 7월 29일 장의 및 유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전에서 민선 제8기 최재훈 달성군수 침 고유례를 봉행했습니다. 고유례는 중대한 일을 치르고자 할 때나 치른 뒤 그 까닭을 사당이나 신명에 고하는 제례이며 예로부터 새로 취임한 고을 수령이 향교에서 성현들에게 제를 지내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 행사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지난 27일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 지회와 함께 달성군과 동구의 민선 8기 출범을 축하하고 민선 8기 성공과 무장애 관광도시 건설을 기원하는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군청 전경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달성군청에서 동천유원지까지 약 45km 구간을 중증장애인 20명과 자원봉사자들이 휠체어 바이크로 주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대곡중학교 여름방학 동물교감 교실 소식입니다. 대곡중학교는 여름방학 중 반려동물 교감 교실 기초과정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새롭고 알찬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4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운영된 동물교감 프로그램에서는 치유도우미견과 학생들이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예절 교육부터 다양한 감정 탐색, 감정 기반의 긍정 강화 훈련, 치유도우미견에게 책 읽어주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동물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생명 존중 인식을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얻고 자아 존중감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1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LH 대구 경북본부와 협업해 지역 및 해외 청년 콘텐츠를 소재로 한 청년의 내일이란 주제로 청년 기획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달서구청 1층과 2층에서 실시되는 이번 전시회는 생활 속에서 꾸준히 강조되는 청년 윤리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지역과 공직사회의 청년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기획했습니다. 청년 전시회는 유명 작가들의 공모작과 해외 아티스트의 반부패 포스터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대구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번 전시회를 개최함과 더불어 청년 캠페인도 실시해 직업 및 구청을 찾은 구민들에게 청년 실천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장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청년도 측정에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9년 연속 2등급 이상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와 LH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협업을 통해 청년과 윤리문화를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시너지 효과로 청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공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달 8일 조선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가구에 가래떡과 떡볶이 밀키트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농공업은 지난달 1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슬기로운 여름생활 안녕하세요 사업과 연계하여 이번에는 방학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조선 한부모 30가구에 가래떡과 떡볶이 키트를 제공하며 전반적인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한 안보 모니터링도 실시했습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방앗간에서 뽑은 따끈한 가래떡 30박스와 떡볶이 양념과 농공업 맞춤형 복지팀에서 준비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홍보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손수 저소득 취약 아동에게 전달하면서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달 2일에는 에덴 재가 노인 돌봄센터의 생활지원사들과 협조해 독거노인 60가구에도 가래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더위 극복을 독려했습니다. 에덴 재가 노인 돌봄센터는 지난 4월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노인복지시설로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하나 민간위원장은 방학 기간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구들이 많다며 이번 사업을 필두로 앞으로도 관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고, 김봉식 농공업장은 이렇게 애써주시는 농공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있어 농공업은 항상 든든하다며 농공업은 모든 주민들이 길게 뽑아낸 가래떡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공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방학을 맞이해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위한 일요일 무료 영어 학습방, 영어 1놀이터 사업을 운영하며 저소득 가구의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소방서는 최근 에탄올을 연료로 쓰는 홈캠핑 장시용 화로 등이 많이 보급되어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에탄올 제조업체, 장식용 화로 판매업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13건의 에탄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요 화재 사례는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이 보충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 발생, 에탄올 화로 사용 중 사용자의 옷이 불이 붙으면 화재 발생,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유증기 등의 착화 발해되어 화재 발생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호주 제품 규격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대구 달서 소방서장은 에탄올 장식용 화로 사용 시 불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불이 꺼진 줄 알고 연료를 넣었다간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기 바란다라며 안전수칙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고1 소방서에서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성남에는 대구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촉진과 안전환경의 조성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200만 원의 상당의 소방시설을 기증했습니다. 소방서는 기증받은 물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화재 시 초기 대응 방법 등을 소방안전교육으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수 대구 강서소방서장은 성삼회의 소방시설 기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